안녕하십니까. 부인과 질환 침치료 처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통, 월경곤란증이라고 그러죠. 생리불규칙, 월경이 과다한 경우, 월경이 아예 없는 경우, 하열, 뇌잉대야, 복부뇌잉증, 서해부통증, 자궁 관련 난소 기능 저하, 불임, 난임, 불감증, 폐경,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부종, 소변 분리, 신의 요통, 신장염, 정서불안, 신경과민, 허약 체질 등 모든 부인병을 망라합니다. 침에서는 단순하게 한 가지 처방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죠. 빈혈, 혈액순환 장애,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수족 저림, 수족 내행증, 종아리 시림, 종아리 통증, 하지, 정맥류, 추위를 많이 탄다, 요통, 분통 등 이러한 증상들도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방혈로는 환소, 봉소, 부과삼열, 공손, 내관, 하사망, 상사망, 혈액, 기해, 관원, 수도, 중극, 중환 이러한 경혈들이 부인과 질환에는 주된 처방혈들이 되겠고요. 위장질환이 있을 때는 해계라든가 족삼리를 추가해주고 심장질환이 있을 때는 소해나 단중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1차 보셨기 때문에 환소, 봉소, 부과삼열, 하사망, 상사망, 혈액 이 경혈들까지는 복습들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부인과 질환 처방 혈들 중에서 하복부에 있는 혈들만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해, 관원, 중극, 수도, 대거, 천추 이러한 혈자리들을 말합니다. 여성의 하복부인데요. 실제 장기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렸습니다. 여기가 자궁입니다. 그다음에 난소가 이렇게 있고 나팔관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로 흐르는 경맥이 인맥인데요. 이 재중은 배꼽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배꼽의 정중심에 혈자리를 의미합니다. 배꼽 재해서 재가 배꼽이고 중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경우에도 재중은 배꼽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곡골에서 재중까지는 골도법상 5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혈들을 잡는 요령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곡골에서 재중의 중심점을 잡고요. 중심에서 약간 내려와서 관원을 잡습니다. 재중에서 곡골까지가 5치니까 중간이면 2.5치지요. 거기서 약간 내려오면 2치가 되는데 그 자리가 관원입니다. 이 관원은 소장경의 모혈입니다. 그 다음에 관원과 곡골 사이는 중극입니다. 방광경의 모혈입니다. 그 다음에 관원에서 재중까지의 3분의 1 되는 지점, 성문은 3초의 모혈입니다. 다음에 성문과 재중의 중간은 음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중과 곡골 사이에 6개의 혈자리들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관원과 재중의 정중앙, 그러니까 1.5치 되는 곳에는 기해혈이 있습니다. 기해혈입니다. 이게 인맥이고 인맥에서 양쪽으로 2치 되는 거리에 위경이 있습니다. 이 위경은 인맥의 6개 혈자리들의 상평선에 위경의 혈자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재중에서 2치 옆으로 천추, 음교에서 외능, 성문에서 2치 옆으로 대거, 관원에서 수도, 중국에서 귀래, 곡골에서 기충 이런 모양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인맥과 위경의 하복부 경혈들은 다 잡았는데요. 이 혈자리들이 부인과 질환에 쓰는 혈자리들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곡골은 지뢰가 있고요. 중국은 방광위에가 있습니다. 관어는 자궁 경부 중심 정도 되고요. 성문이 자궁 안에가 있습니다. 난소는 수도 옆에가 있고요. 나팔관은 대거하고 외능 사이에가 있습니다. 침을 하실 때는 난소와 나팔관 쪽을 유심히 촉진을 해보면은 물혹이 있다든가 하면은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침을 하실 때는요, 맨 먼저 기준점인 관언을 침을 합니다. 관언은 재중과 곡골의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잡아서 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곡골과 중국을 자침을 하시고요. 다음에 관언에서 양옆으로 두 치에 있는 수도를 자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을 잡으시고요. 성문에서 다시 양옆으로 대거혈에 자침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에 자침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양옆으로 두치, 귀래, 이 정도면 주요 경혈들은 다 자침한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음교라든가 외능, 기충 다 자침을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중에서 양옆 두치에 있는 천추혈에 자침을 하면 좋습니다. 이 천추는 대장의 모혈이고요. 신의 요통에도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부인과 질환 처방과 관련해서 지난날 해외 침섬김을 다니면서 이 처방으로 많은 여성들의 질환을 치료도 해드렸고, 특히 오랜 동안 임신이 되지를 않아서 애 태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이 처방으로 침을 해드렸는데, 귀국 후에 한두 달 후에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이 왔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부인과 질환, 모든 여성 질환에는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쌍둥이에는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만난 수정란에서 나오므로 성별이 같고 외모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하나의 난자를 만들지만은 2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난자가 각각 수정이 되어서 함께 자라는 것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수정란이 3개가 자라면은 3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2개의 수정란 중에서 하나가 분열을 하면은 3쌍둥이가 되는데, 그때는 이란성 쌍둥이하고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쌍둥이 그러면은 2개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에 함께 수정이 되어서 쌍둥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물게는 여러 개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런 수정란은 아이로 자라지를 못하고 자연 유산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인과 질환 침치료 처방혈 중에서 복부의 경혈들을 치유하는 요령과 침 넣는 순서, 혈자리들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